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창업 비즈니스 모델 재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남입니다. 오늘은 정책자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있어서 이분들 신청하시는데 이제 유의사항들 좀 미리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런 유의사항 모르시고 그냥 신청을 하시게 되면 서로 시간 낭비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미리 이 영상 보시고 정책자금 신청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정책자금 관련해서는요, 오해가 하나 있어요. 제일 큰 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정책자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정확히 확인 안 하시면 나중에 괜히 시간만 낭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융자 제한기업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은 정부에서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신 분들에게 최대한 정책자금 그 대출을 통해서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 융자 제한기업 사항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휴업이나 폐업 중인 기업이 있어요. 회생이나 파산 진행 중이신 분은 그게 다 완료되신 다음에, 그것도 완료됐다고 바로 그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텀을 두시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데요, 그 정책자금 대상 제외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사행산업 관련해서는 안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행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도박이라든가 사치 향락, 그 다음에 건강에 유해한 거,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죠. 그래서 주점이 제일 커요. 주점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청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 미리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부나 공공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철도라든가 운송, 도로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다른 쪽으로도 많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고소득이라든가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이 있으시죠?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세무, 보건 이쪽 관련해서 전문 서비스업 하시면서 고소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되신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진공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중진공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제조업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일정 규모보다 작으신 쪽은 중진공이 아니고 소상공인 쪽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소상공인인지 중진공 대상인지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막 신청하시려고 하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괜히 신청하셨다가 뭐 아예 서류에서 떨어지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소상공인의 기준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소상공인은 광업이라든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런 쪽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여기서 상시 근로자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연평균을 따집니다. 10명이 넘어가시면 이제 중진공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10명이 안 되시면 중진공이 아니고 소공인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이 업종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 소공인 대상입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6명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중진공 자금 신청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아까 평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뽑은 지 겨우 뭐 한 달, 두 달 된 직원들 해가지고 다 해서 6명이에요.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도 미리 점검하시지 않으시면 괜히 중진공 넣었는데 나중에 기껏 힘들게 신청을 했는데 소공인 가셔야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최소 한 달 이상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 다음 부분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을 받았는데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허위의 방법으로 신청을 한 게 적발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제재를 당하신 기업들은 안 됩니다. 다음은 뭐 임직원이
그 자금 횡령이라든가 기업 경영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에요. 근데 이 중에 사회적 물의 중에 조심하셔야 될 게요. 임금 체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임금 체불 해놓고 이 부분 정책 자금을 받으시겠다 하시면 사실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부채 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이에요. 이 부분 진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업종별 부채 비율이라는 표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책 자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한 340에서 400%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채 비율을 초과하면 중진공에 아니면 소공인에 신청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내용도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합시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케이스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단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업력이 7년 미만인 기업, 중진공이라든가 소공인은 막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7년 미만인 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낮게 나올 수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업력이 7년 안 되신 분들은 내가 부채 비율을 약간 초과해도 가능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2000%, 3000%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유의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걸리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7년 이상인데 이 부채 비율에 걸리면 어떡하지? 할 때는 또 구제책이 하나가 있는 게 R&D 관련된 기업들, 기술 쪽 관련된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1.5% 이상이 됐을 때는 운전 자금이 아니고요. R&D 개발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중진공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부실 징후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중진공에서 회사를 평가하거든요. 그런 기업 등급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부실 징후 또는 최하위 등급이 될 때는 이런 기업은 신청하셔도 융자 제한에 걸리고요. 단 기업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전년도 대비 결산 연도에 유형 자산하고 그다음에 R&D 투자 비율이 모두 2.5%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 상당히 안 좋은데 특히 여기 이 부실 기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자본 잠식이거든요. 자본 잠식인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전액 자기 자본 잠식이 된 경우 아니면 2년에서 3년 이상 그 계속 적자인 기업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심사에서 탈락한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에 신청하셨는데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9월까지는 신청 못 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하셔야 돼요. 단 여기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뭐냐면 신청 연도가 다를 때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떨어졌어요. 그럼 내년 초에는 가능하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의외이실 거예요. 우량 기업들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 상장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신용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 보통 B 플러스인데 그거 이상인 기업들 아니면 매출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들은 여기 융자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신청하셔도 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부나 지자체, 뭐 공공기관 등 다 통틀어서 이런 정책 자금을 5년 동안 100억 이상 받은 기업은 여기 또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정책 자금을 3번 이상 받으신 기업도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이 되죠. 단 여기에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사실 받으실 만한 자금으로 따져보면 딱 한 가지 있는데 회사가 일시적으로 코로나처럼 이런 일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긴급 경영 안정자금 받은 거는 정책자금 카운트에서 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제외한 나머지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받거나 아니면 100억 이상 받으시면 융자 제한에 걸린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차분히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게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중진공이나 소공인 이쪽에 가셔가지고요. 그 안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융자 대상 제한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회사가 거기에 혹시라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아 내가 지금 바로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플랜 B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그냥 그런 거 전혀 확인 안 하시고 뭐 나라에서 다 이거 정책자금 준대는데 나 이거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거 쓸 거야. 그런데 막상 어렵사리 지원해가지고 신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에 걸려서 몇 달을 또 허비하시고 또는 필요할 때 자금을 못 받으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책자금 관련해서 유의하셔야 될 첫 번째 시간으로 융자 제한 기업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